5.18 명예회복에 힘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지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성면 자재를 사용한 공공건축물 개보수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영산강 일부 수역의 수심이 낮아 백길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마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수중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조타실 내부 촬영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에 힘썼고 군부 정권을 단죄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 담화를 전격 발표합니다. 5.18이 군부 정권에 대항한 의로운 항쟁이었다는 겁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18 진실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1997년 현재의 5.18 묘역이 조성됐고 5.18 기념식 역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단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5.18 특별법으로 인해 12.12와 5.18 유혈 진압을 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지역민들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상당히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3당 합당으로 호남을 고립시켰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공이 컸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서거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5일간의 국가장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도청 윤선도홀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조문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 5일장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지역에서도 애도 성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김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시행해 우리 사회의 투명지수를 높였고 5.18 민주화 운동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광태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도 민주화를 이뤄낸 지도자로서 공과 정신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뤄 통일로 가는 길을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면 자재가 사용된 공공건축물 개보수 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시설 개보수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 건축물들은 아예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소유의 성면 자재가 사용된 5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공공건축물은 41개 동에 23,100여 제곱미터. 광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성면 자재 건축물 철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의 철거 실적은 시청사와 의회청사, 보건소 등 전체 17%인 3,9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불과합니다. 광양시는 성면 자재가 쓰인 건축물이 대부분 현재 사용 중인 데다 예산 확보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는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시설 개보수 대상에 제외된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정부와 교육장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성면 자재가 얼마나 센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축물 그리고 마을 해관 또한도 한 17% 정도는 성면 함유 제품이 시공되어 있을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공공건축물 성면 철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00제곱미터 미만 면적의 공공시설물도 성면 자재 사용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증민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성면 노출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영산강 일부 수역의 수심이 낮아 배가 드나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관리해야 하는지 업무 책임이 명확치 않아 연락수를 오가는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영암 나불도를 출발한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이 영암의 연락수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강바닥에 걸려 꼼짝을 못합니다. 정화선은 후진해서 다시 뱃길을 찾아 겨우 연락수로에 들어갑니다.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까지 막 접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시 뺐다가 다시 또 좀 배를 약간 움직여가지고 그러고 막 엔진을 써가지고 막 밀고 들어왔어요. 세한대학교를 지나온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이 연락수로 안에서는 순조롭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연락수로의 폭이나 수심이 웬만한 배가 드나들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심으로 봤을 때는 4.3m 정도 수심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통소문 설계할 때 반영된 배 톤수는 430톤급 한강 유한선급이 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은 통선문 출구 근처에서 다시 바닥에 걸려 하루 종일 강유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영산강 구조 개선 공사를 끝내고 제대로 치우지 않은 폐기물이 강 바닥에 쌓여 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관리하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번 주에 현장을 살펴보고 수심이 낮은 이유와 관리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에 임박한 가운데 광주 전남북 광역단체장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정은 정책위원장,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여하는 내일 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주부터 국회 예산개수 소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열리는 협의회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사업과 국제수영대회, 경전선 전철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이번 주에 분수령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점검 회의에서 용역 결과를 내놓을지 추가 보완 요구를 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지난 20일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2,300억 원의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지상구간 확대나 트램, 모노레일 등 건설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수영대회 역시 국회 예산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는 이번 주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양시 현직 공무원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익신산단의 한 공장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등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수백만 원을 받고 이를 묵인한 혐의로 투자유치부서 소속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 감사실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수중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잠수사 6명을 투입해 세월호 선체 수중조사를 벌였으며 목표로 한 조타실 내부에는 진입했지만 시야가 10cm 미만으로 좋지 않아 촬영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선체 안팎과 프로펠러의 축 등 침몰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한 일부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촬영한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자원봉사 활동을 분석한 결과 광양시가 참여 연인원 10만 1천여 명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가 올해 9월 말까지 자원봉사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1등 광양에 이어 순천과 여수, 진도, 목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진도는 인구가 3만 2천여 명임에도 자원봉사 참여 연인원이 6만 명에 육박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기차 자유 이용권인 동계 네일로 티켓을 오는 25일부터 판매합니다. 네일로 티켓은 만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4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패스가 새롭게 판매되고 수능을 치른 수험생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청소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무료 숙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문화 콘텐츠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여름 네일로 티켓을 이용해 전남 동부 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32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겨울 즐길 거리를 테마별로 소개한 겨울 여행 홍보 책자가 발행됩니다. 겨울 여행 책자에는 전남의 겨울 별미와 해넘이, 해맞이 명소, 체험 활동과 온천 등 4가지를 테마로 여수, 장흥, 굴구이 등 지역 별미와 요리법, 해남 땅끝과 장흥, 정남진, 전만대 등 겨울 명소들이 소개됐습니다. 책자는 전국 주요 관광 안내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할 수 있고 남도 여행 길잡이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